안녕하세요. 저는 박시연입니다. 상하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 온 지는 이제 5년 차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에서 열심히 추상 작업하면서 여기 경기도시형 백옷이라는 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약간 보기에 조금 단순하죠.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상하이에서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많이 막히잖아요. 어디 가면 첩첩산중. 근데 제가 중국 처음 갔을 때 너무 그 광활한 대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지평선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 한 십몇 년 정도 상하이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더 무채색에 가까운, 상하이 겨울은 되게 햇빛이 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해가 잘 없다 보니까 그 회색 하늘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이나 그 봄에 그 꽃들이나 또 가을에 낙엽 이런 게 우리나라는 엄청 다채롭잖아요. 상하이는 좀 그런 변화가 조금 더 무디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채색에 가까운 그런 이런 종류의 작업들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에 중국 여행을 갔었거든요. 2달간을 혼자 중국 대륙을 여행하고 이제 한국 왔는데, 저는 이 한국 땅이 그 당시에는 엄청 조금 답답했어요, 저한테. 그때 한국은 굉장히 여성이라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좀 폄하했었고, 남성이 좀 더 우월하다. 똑같이 했는데도, 제가 했을 때는 제가 더 잘했는데도 남자가 한 거를 더 쳐주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대학을 지방에서 또 다녔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편견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내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기분, 그리고 나의 꿈들은 너무나 정말 넓은 대륙에서 사실은 펼치고 싶었고 해서 배를 타고 중국을 혼자서 2달간 혼자서 북경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온 거죠. 토탈 한 25년 정도 살게 된 거죠. 우리의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끝날 것인가?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사실은 저는 20대에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물음 때문에 엄청 정말 20대는 암울했어요, 저한테. 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까지 가게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뭔가는 있었다. 그리고 뭔가는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이 존재는 도대체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러면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당연히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것보다 지금 현실에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한 달 하루하루 열심히 그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는 더 조금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딱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때로는 제가 색채의 배합에 있어서 붉은색을 참 제가 많이 사랑하지만 푸른색도 굉장히 사랑하고, 제가 색을 좀 사랑해요. 여러 색들을. 붉은색을 좀 더 많이 쓸 때는 갈망이 좀 더 많달까? 내 길에 대한 염원들, 내 예술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불타오를 때 좀 더 붉은색을 좀 더 많이 써봐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색에 대한 그 느낌들은 주로 산책할 때 많이 가져옵니다. 제 바닷가가 이제 제 작업실 밖에가 바로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산책할 때 엄청 색들을 유심히 살펴요. 그 하늘 색들도 엄청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그리고 그거는 물감으로서 담아낼 수 없는 색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유심하게 관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나도록 하는 편입니다.
제가 상하에서는 주로 오일 칼라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은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오니까 작업량도 많이 필요했고 해서 아크릴로 지금 점점점 많이 써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는 오일 칼라랑 아크릴이랑 같이 들어가기도 해요. 여기 보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점점 지금 오일 칼라가 점점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오일 칼라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느낌을 아크릴도 가능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아크릴만으로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물기나 이 농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붓질에서는 속도감이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것들이 어떠한 흔적들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기거든요. 조금 묽게 했을 때 흘러내리는 거라든지 그 얼굴에 맺히는 물방울 같은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남기고, 그 위에 다시 또 칠하고, 다음날 또 칠하고, 또 일주일 뒤에 또 바라보고, 조금 모자라 싶으면 조금 더 깊게 또 칠하고 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몇 번 안 하고 그냥 슬쩍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온전히 나의 감각과 그림 전체에 대한 조화를 보면서 이렇게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내가 작업한다면 똑같은 작업을 절대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재료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 위에 오일 칼라나 아크릴 이런 것도 했지만, 한국 와서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접목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콜라주 같은 작업이거든요. 이런 시원한 이런 거대한 화면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습작들이 엄청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에 붓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느낌을, 이렇게 많은 작업을, 저는 작업의 양을 굉장히 또 많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소품에서 할 때 이 느낌들을 또 큰 작품에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드로잉 또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야이고, 여기서도 많은 시도를 해요. 콜라주는 그 캔버스 위에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재료를,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실험적인 그 호기심들을 충족시키는 역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발전하면서 다른 거를 제가 이렇게 한 자리 머무지 않는 그런 회화, 저거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들이고, 이것은 좀 더 파생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콜라주 작업할 때는 여러 가지 재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도 들어가고, 종이 중에서도 한지, 또 신문지, 또 뭐 단단한 하드보드지, 뭐 또 이제 천은 이제 한복천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주로 제가 저 회화, 수평적 회화, 저게 이제 또 하다 보면 말릴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낮과 밤을 오가듯이, 죽음과 삶을 오가듯이.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부모님들이 그 겨울에 옛날에는 천이나 옷 같은 걸 다 밤에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직조도 짜시고 옷도 만들고 해서 그 여인들의 그 바느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원시 시대 루시도 아마 바느질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바느질로 엮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것은 그 여성들의 그 역사에 대한 나는 옛날에 안 태어났지만 그녀들과 같은 피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론적인. 그 아이디어보다 저는 그냥 필연적으로 온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 상하에서 정해진 집과 정해진 작업실이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한국 왔을 때 저 되게 유목민처럼 집도 없고 뭐 작업실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 작업실에 가서 잠시 작업하게 됐고, 그랬을 때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 종이랑 천 이런 거 말아서 가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장소는 그냥 가서 거기서 할 수 있고, 이래서 거기서부터 기인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목민적인 나의 예술가의 그 삶은 굉장히 유목민이 아니었나. 아, 예. 여기는 제가 주로 콜라주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약간 저장고 같은 곳이에요. 예. 왜냐면 콜라주는 이렇게 세워둘 수도 없고, 이제 전시할 때는 액자해서 이제 전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발표 안 한 게 여기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저기 밑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예, 여기다 둡니다. 장작개비 많이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거 보셨죠? 그 밤 새도록 적고 말이지, 색칠하고 바느질하고 이 수많은 노동의 시간이 들어간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주로 콜라주는 사실은 여름보다 겨울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밤도 길고 이 밤의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 바느질은 밤에 해야 제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굵직한 것들을 할 때는 뭐 또 때에 따라서 낮에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접었던 신문지 같은 것들은 가장자리에 제가 좀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색면 구성적인 이런 것들은 패브릭, 한복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한복천은 제가 유년 시절에 대한 그런 아련한 추억과 나의 뿌리는 어디서 과연 시작되었을까, 이것을 제가 중국 가서도 많이 생각한 거고, 제가 여행도 좋아하지만 재질과 재질이 다른 데서 오는 것들도 그 미묘한 차이와 그런 것들도 제가 재밌어해요. 마띠에르가 좀 더 회화보다 많이 느껴지는, 회화는 좀 더 촉촉하다면 얘는 조금 더 까칠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그런 재질감을 제가 되게 즐겨하고요. 좀 더 시각적이면서 공간적이면서 그런 느낌들이죠. 네. 문감도 번지고, 이거를 붓터치로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이 바느질로 사실은 드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적인 삶에 대한 통찰, 시대를 거슬러는 여성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 또 바느질을 통해서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나를 떠나면은 얘는 얘만에 갖는 고유한 역사를 가지게 돼요. 어떤 사람의 눈에 이 그림은 어떻다라고 느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은 나의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또 반가이 합니다. 왜 나의 생각들을 굳이, 그죠? 예. 느낌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네. 네,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작업을 시작할 때 항상 그 하루 종일 음악을 켜요. 주로 클래식을 많이 듣습니다. 클래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짬짬이 차를 즐겨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음악이 나로 하여금 더 작업에 몰두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작업인 음악을 더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뗄 수 없는 것이 음악이고 그 다음에는 산책. 예. 제가 여기 한국 왔을 때 다시 한국 땅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오니까 이것도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작업실은 정말 최강 좋은 게 하나가 이 바다 따라 무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상하이 와이탄 그 푸동 부시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딱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이제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자연과 함께, 또 끝마칠 때 자연과 함께
건 맞아요. 하루의 노동은 작업이지만 나의 하루가 충만하게, 나의 하루가 헛되지 않게, 오늘 하루가 내 이 느낀 것들을 작업 속에 충만하게 다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다 그림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루를 잘,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업실의 그 생활들을 합니다. 이 작업실은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밖에 무한한 세계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거든요. 이 공간 자체는 밀폐됐고, 하지만 나는 항상 외부랑 연결되어 있다. 우주랑 연결되어 있다. 그 우주의 기운들은 나는 작업실로, 나의 그림 속으로 다 투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충만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